네, 우리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 누구나의 꿈이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빠지지 않는 그 군살들, 이게 참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건강도 지키고 예쁜 몸매도 가꿀 수 있는 방법, 오늘의 명의에게 들어봅니다. 집안 대대로 4대째 한의사, 김난희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김난희 한의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야, 브라보! 요즘 부부 금술에 무슨 문제 생기셨어요? 왜 그래 도대체? 너무 미모이시고 네. 또 S라인이시고 네. 미혼이시죠? 아니에요. 결혼한 지 꽤 됐어요. 그렇게 하시죠, 뭐 그럼. 정확하게 산후 비만이라는 게 뭔가요? 네, 산후 비만은 임신 전의 몸무게보다 출산 후에 6개월이 지나서 2.5kg 이상이 증가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올리브 패밀리 분들 중에 유일하게 장미화 씨만 출산을 또 하셨는데 나만이야. 경험이 있죠. 산후 비만 경험이. 있으셨나요? 어때요? 산후비만이 있으셨냐고요? 네. 아, 지금도 있지요. 예, 간직하고 다니죠. 꽁꽁 숨기면서. 아우, 이제 여름 되니까 너무 괴로워요. 이 옷이 얇아지니까 겨울에 덮었던 것들이 이제 옷을 어느 정도 좀 이게 가려졌는데 이제 여름에 너무 보이니까 본격적으로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집 아내 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 임신했을 때 네. 25kg이 쪘어요. 진짜요? 네, 25kg이. 너무 많이 쪘죠.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돌아왔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 운동하고 여러 가지 노력해도 잘 안 빠져가지고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렇게 산후 비만이 생기는 원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네, 출산 후에도 임신 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식사량의 조절 없이 너무 몸을 보호한다며 과도하게 영양 섭취를 하거나 또 출산 후에 우울증이 생기면 그만큼 이제 먹는 것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을 하게 됩니다. 네. 또한 출산 후에 여성분들은 기혈순환이 많이 부족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산후 붓기가 다 빠지지 않고 또 활동량이 갑자기 감소되면서 운동도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산후 비만이 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여자들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예? 임신했다고 남편들한테 설거지해라, 음식물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손끝 하나도 안 움직이고 새벽에 갑자기 뭐 딸기 먹고 싶다. 예? 한여름 한겨울에 또 반대로 과일 찾고 음식 찾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찌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애를 낳든가. 네? 그러면요 산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출산 후에 6주까지를 산욕기라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산모들의 몸이 완전히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갑자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은 골다공증이나 산후풍에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출산 후에 6주 이후부터 천천히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출산 전이거든요. 그런데 산후 비만은 모델이다 보니까 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지요. 제가 결혼 초기에는 그것 때문에 아기 낳기 싫은 마음도 사실은 그럴 수도 들었었거든요.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산후 비만이 생기는 체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산후 비만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가 비만 체질이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원래부터 몸이 좀 냉한 체질인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살이 찌기가 쉽고 또 이렇게 수분대사 조절 기능이 잘 약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평소에도 잘 붓는 체질이기 때문에 산후에 붓기가 다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임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요거 체크해 보시죠. 네, 산후 비만 더 잘생기는 체질. 첫 번째는요. 임신 전 비만이나 당뇨. 두 번째. 일단 비만이 있는 경우하고 당뇨가. 예. 두 번째는요. 심한 입덧. 입덧 심할 때 심했어요. 유난하신 분들이 있죠. 네, 세 예. 번째는요. 임신 중독증. 아, 이거 무서운 거예요. 네, 네. 자, 네 번째. 네. 임신 중 체중 13kg 이상 증가. 네. 우리 집이네, 우리 많은 집. 분들이 해당될 텐데요. 네. 마지막은요. 출산 후 우울증. 자꾸 먹으니까. 그런데 이 입덧이 심하게 되면은 음식물을 섭취를 잘 못해서 살이 많이 찌지 않는데 왜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초기에는 이제 그 살이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근데 비위 기능이 원래부터 약했기 때문에 자꾸 소화도 안 되고 또 변비가 좀 심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게 다 부종으로 발전해서 그게 살이 안 빠진 경우가 많아요.
올해 35살의 김선자 씨. 출산 후에도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큰 고민이라고 한다. 예전에 입던 예쁜 옷을 입지 못하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자제하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러 면으로 불편한 점이 참 많았죠. 출산 전 160cm의 키에 몸무게 50kg의 날씬한 몸매였던 선자 씨. 임신 당시 체중이 17kg이나 늘었지만 출산 후에도 살은 쉽게 빠지지 않았다. 출산한 지 무려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출산 전에 비해 체중이 10kg 이상 불어있는 상태. 식욕 억제제 이런 것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했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일단 아기 키우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한 체중이 10kg 이상이 계속 이제 불어 있는 상태에 우리 그 출연자를 만나봤는데 사례자를 모유 수유를 했는데도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뭔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유 수유 시에 임신 전보다 하루에 500칼로리 이상을 더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유 수유 시에 늘어난 식욕을 잘 억제하지 못해서 너무 과다하게 섭취한 것이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드셨군요. 근데 그 아까 보니까 뜸을 떠주시던데 이 산후비만의 뜸이 효과적인가 봐요? 네. 이제 뜸은 주로 배꼽 주변으로 복부, 하복부 쪽에 많이 뜨게 되는데요. 뜸 치료를 하게 되면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줘서 혈액순환을 좀 촉진시켜주고 또 어혈을 빨리 산후에 배출하게 도와줄 뿐더러 숙변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뜸 치료는 산후 비만에 굉장히 좋은 치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또 산후 비만을 이렇게 방치했을 경우에는 합병증 같은 것도 있나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외형적인 변화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면서 또 어혈이 다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산후풍 같은 것도 남을 수가 있고요. 또 이후에 그 점점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저는 결혼하면 한 4명 정도 애를 낳고 싶은데. 네, 근데 보통 그 첫째 출산보다 둘째 출산 후에 더 살이 더 덜 빠진다고 들었거든요. 솔리만 나는 너까지 통통해지는 거는 싫다. 아이고 참. 정말 왜 그러세요, 저? 뜸뜨라고 뜸. 아니 정말로 한의사님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이 산후에 살이 잘 안 빠지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산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가 많이 떨어지고 또 신진대사 기능이 그만큼 저하되면서 이게 몸에 이렇게 노폐물이 자꾸 쌓이면서 이게 부종이 남아서 살이 되기가 더 쉽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한방에서는 체질에 따라서 또 산후 비만이 생긴 원인에 따라서 한약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산후에 생긴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재가 많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울체된 기를 풀어주면서 또 혈액순환을 잘 촉진시켜주는 경혈자리에 침을 직접 놓기도 하고 또 귀 안에는 혈자리가 많은데 그중에서 비만에 관련된 이침을 붙여놓고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외에도 뭐 뜸이나 부항 같은 걸 같이 뜨는 경우도 많고요. 보통 이제 일반 다이어트하고 출산 후 다이어트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출산 후 다이어트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나요, 그건? 일단 뭐 하루에 첫째는 뭐 3끼를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이제 굶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최소한의 칼로리만 소모하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짠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짠 거. 예, 아무래도 짜게 먹으면 부종도 잘 빠지지가 않으니까 밥 한 숟갈에 반찬 여러 가지 거 드시지 마시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꼭꼭 씹는 음식을 오래 먹어야 포만감이 느낄 수 있는데 부드러운 음식을 빨리 먹으면은 아무래도 포만감을 덜 느끼게 되므로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찬 음식은 아무래도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밀가루라든지 돼지고기 또 이렇게 청량음료 같은 거는 찬 음식에 분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을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비타민. 예, 비타민이 아무래도 몸의 이제 지방 대사를 더 효율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식사를 하실 때 꼭 비타민을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먼저 산후 비만의 이 침, 그러니까 이 귀에 놓는 침이잖아요. 예, 이게 좋다고 했는데 좀 알려주세요.
귀는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보면은 아래쪽에서부터 오히려 머리, 상체, 하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렇게 이제 맨 아래 이렇게 안쪽에 움푹 파인 곳을 내분비 혈자리라고 합니다. 이 부위랑 그다음에 이 안에도 위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바로 앞쪽에 혈자리가 있고요. 그 뒤쪽에 약간 위쪽으로 해서 12지장 혈자리도 있어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또 맨 위에 보면은 구멍이 조그맣게 있을 거예요. 네. 그 맨 위에 조그만 구멍에서 조금 바깥쪽으로 살짝 신문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침을 붙여놓고서 하루 동안 사용하고 또 잘 소독을 잘 해야 돼요. 염증이 안 생기게. 그 하루 동안 이렇게 갈아가면서 붙여주는데 이런 혈자리를 자극을 해주면 식욕을 억제해주고 또 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줄 수가 있고 또 많이 먹으면 속이 메스꺼려요. 그건 기본적으로 양이 줄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제 침이 없으니까 이런 이침이 없으니까 뭐 뾰족한 면봉이나 이쑤시개를 가지고 갑자기 식욕이 땡긴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자극을 시켜주면은 금세 식욕이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게 찌르는 게 겁난다 그러면 이렇게 좀 만지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꾹꾹 누르면서 이제 만져주면서. 장미아 씨, 한번 이왕 지금 또 명의가 오신 김에 여기에서 한번 시술 받죠 뭐. 공짜잖아요. 쪄 보이나요? 네. 귀에다가. 벌써 떨어졌어 입맛이. 입맛이 없어요. 얼마나 꾹꾹 누르시는지. 그리고 또 옆에 뭐가 있네요? 네. 이건 뭐예요, 저건 진짜? 뭐예요? 저는 이제 300초라 해서요. 네. 저걸 가지고 이제 이용해서 조격을 하면 좋은데요. 잎인가 봐요? 잎색조를 우려낸 물이에요. 한 물 2리터 정도에 한 주먹 2-30g 정도를 가지고 팔팔 끓인 다음에 대야에 부어서 좀 따뜻하게 해서 발을 담그고 오븐에서 10분 정도 조격을 하면 좋아요. 300초의 효능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300초는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서 몸 안의 노폐물을 땀으로 잘 배출시켜서 하체 부종에 참 좋아요. 아니 딱 앉는 순간부터 발바닥에 조금 화끈거리면서 따뜻한 그래요? 바로 와요. 여기 이렇게 300초를 우려내서 차로 마시게 되면 변비도 예방해주고 이뇨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몸 안의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감소시킨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300초가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은 점은 생리불순이 있거나 자궁병을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생리통에도 좋고 그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300초고 이건 뭔가요? 율무예요. 율무. 네, 율무차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율무차가 굉장히 몸에 좋아요. 율무가 항산화作用이 있어서 노화도 방지하고 또 불임이나 혈압에도 좋고요. 위장 기능을 개선시켜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또 여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지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이거 좀 외람된 질문인데 우리 남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율무차 먹으면 정력이 약해진다. 예, 맞아. 꼭 그렇지가 않아요. 고사리도 이제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오히려 그 노화를 방지해주면서 젊게 해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남성분들은 오늘 율무차 한 잔씩들 하시고요. 우리는 300초 한 잔씩 네. 봅시다. 자, 우리 그러면은 율무 드세요. 좋은 차들. 저는 율무 300초로 드세요. 하겠습니다. 율무 드세요. 아니, 300초. 그렇다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지 않습니까? 왜? 안 그렇다지 않습니까? 왜? 아니 표인봉 씨는 또 왜 못 믿으세요? 콜레스테롤이 제가 좀 있어서. 아니 기껏 명의라 해놓고 이렇게 보면 자, 저희가 한번 마셔볼게요. 선생님, 평상시에 이런 차들을 마시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은 또 다른 생활 습관은 어떤 걸 가지면 저희가 좋을까요? 일단 여성분들은 모유수유라는 게 좋습니다. 수유 자체가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수유 시에 500에서 1000칼로리 정도를 소모하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하는 게 좋고 또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잠을 잘 때 그 비만에 관련된 호르몬이 멜로토닌이라든지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줌으로 해서 식욕도 억제해주고 지방 대사를 굉장히 많이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자는 게 좋고요. 빠지겠어요, 등살. 자,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운동법 어떤가요?
그러니까 산후에 생길 수 있는 골반통을 예방할 수 있는 참 좋은 운동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근육을 적당히 붙게 해줌으로 해서 지방이 쉽게 붙지 않도록 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네, 맞춰야 먹는다. 네, 자, 질환에 관한 정보도 알아보고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음식은요? 네, 오늘은 산후 비만 예방에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음식은요, 팥죽. 야, 이 팥죽 빛깔 보세요. 따끈따끈해요. 오, 예.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요, 연두부 버섯 샐러드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이 산후 비만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기 우선 팥죽이 나와 있는데요. 네. 팥은 열량이 낮은데 영양가가 굉장히 높은 좋은 훌륭한 음식입니다. 네.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 네. 인삼에도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사포닌이 많은데요. 사포닌 자체가 수분 대사를 조절하여 붓기 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많이 감소시켜주는 음식이므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두부는 고단백이면서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두부도 굉장히 많이들 드시고 계세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두부는 이제 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네. 변비에도 좋고 또한 두부에는 그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버섯은 열량이 낮은데 포만감을 좀 많이 들게 하는 음식인데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변비에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여러모로 좋은 이 건강 음식. 자, 그냥 드실 수는 없습니다. 네.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건강 문제 주세요. 네, 첫 번째 OX 퀴즈입니다. 산후 비만 예방을 위해 물은 자주 많이 마셔야 한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오, 같이 X를 들어주셨네요. 자, X? 오로 바꿔요 그럼. 귀가 너무 얇아요. 저희는 O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니다. 물이라는 거는 결국 뭐의 근원입니까? 삼투압의 근원 아니에요? 와세다니아겠습니다. 와세다인데 삼투압의 근원이고 물이라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칼로리가 없다. 칼로리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마셔도 해롭지 않은 게 물이다. 네, 우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일리가 있어요. 예, 물이 맞습니다. 뭐 일리는 있어요. 자, 정답은요? 유산균입니다. 자, 선생님, 정답의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산후 비만에는 여성분들이 산후에는 그렇지 않아도 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과도한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몸의 체온을 떨어뜨려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또한 식전후나 식사 도중에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밥과 물이 같이 들어가면 급격히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게 돼서 지방으로 빠르게 전환을 시켜주므로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살찌는 체질이 되기 쉽습니다. 이번엔 산후 비만에 관한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산후 비만 예방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호박즙을 달여 매일 마시는 솔림, 2번 보정 속옷을 매일 착용하는 박둘선, 3번 비타민 보충을 위해 식후마다 과일을 먹는 장미화.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짠! 1번, 3번. 나뉘었어요. 일단 나뉘었습니다. 보통 식후에 비타민 섭취를 하라고 그렇죠. 저는 사실은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또.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타민 약보다는 아무래도 과일을 먹는 게 훨씬 더 몸에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음식을 통해 비타민을 섭취한다. 네,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3번으로. 네. 과연 어느 팀이 맞췄을지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야, 건강팀의 승리. 자, 선생님, 정답의 이유가 뭔가요? 아까 지상렬 씨가 말씀하신 거 지상렬이요? 아니, 누구 보고 지상렬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한번 볼게요. 닮았나? 누구? 표인봉 씨? 네. 아, 예, 표인봉 씨. 지상렬 씨로 오해를 받으셨어요. 내가 태어나서 안녕하세요 홍록기 씨 그건 있었는데. 호박에는 특히
치즈들이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네. 비타민 자체가 지방 대사를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산후 예. 비만에. 네, 두 번째 보정 속옷을 너무 꽉 끼는 보정 속옷을 예. 장시간 착용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랫배나 하체 쪽으로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하체 비만이 될 확률이 네. 높습니다. 과일은 당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살이 찌기가 쉽고 또 식후 과일은 더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과일보다는 비타민은 녹황색 채소에 4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산후 비만에 관한 좋은 정보 많이 알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건강한 산모에 건강한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목표를 세워서 차분히 천천히 빼도록 하신다면 누구나 다 다이어트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이 출산 후에 아이만 챙기시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과 아름다움 함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